직진한다라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 바람개비를 두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이것은 음극선은 질량이 존재한다. 질량이 존재하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극선은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진다. 이거는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즉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돌턴의 원자 모형, 즉 1번에서 전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 전자와 이제 플러스 극을 띤 이 동그라미 물체 안에 전자가 무작위로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실험으로 예측해낸 톰슨의 원자 모형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자료와 원자의 모형이다. 원자의 모형, 지금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띤 공 사이에 전자가 무작위로 박혀있다. 또한 지금 원자의 모형을 제안하는 데 사용이 된 실험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TV의 영상 표시 장치에도 활용되기도 하면 이 입자의 흐름은 직진한 성질이 있으며 전기장에서는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진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 입자가 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전자의 존재성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 즉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한 내용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기억은 음극선을 쬐을 때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음극선이 직진한다 라는 성질을 알 수 있는 음극선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은 아까 197번에도 있었던 세 번째 실험이죠. 음극선은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의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니은도 음극선 실험 중에 하나로 맞는 목이고요. 다음 디귿과 리을은 이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선 스펙트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 19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는 원자의 구성 입자인 X와 관련된 실험이다. 지금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준 것과 바람개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성 입자인 X를 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가와 나는 모두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와 같이 전극을 설치하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휜다.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쪽으로 휜 게 아니라 플러스 극쪽으로 휘게 되겠죠. 다음 니은. 나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X의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전하의 흐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이제 음극선을 바람개비 통과시킨 거고, 이때 바람개비가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 X는 원자 내에서 무질서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안되었다. 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입자 X, 즉 전자는 원자 내에서 무질서하게 존재는 하지만 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까지는 아직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극선의 성질에 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리고 다음 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보게 되면 음극선의 경로 중간에 전기장을 걸어주었더니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었다. 계속 반복한 대로 얘는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음극선은 경로 중간에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전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질량을 가진다 라는 것을 모두 골라주게 되면 기억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이다. 그래서 유리관 안에 매우 적은 양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음극선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놓아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극선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 실험 결과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방출된다. 이거는 음극선이 갖는 당연한 특징이고요. 음극선 진로에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반복한 대로 질량을 가진 전하의 흐름이 음극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 실험을 통해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톰슨이 발견한 것은 전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플러스 극 사이에 무작위로 콕콕콕 박혀있는 이런 2번과 같은 모형이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번 문제.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X를 발견한 음극선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X 당연히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실험을 통해 입자 X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먼저 그림자가 생김. 이거는 음극선이 직진한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전기장에 의해 휘어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 자기장에 의해 휘어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가는 직진성이 있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전하를 띄고 있다. 전하가 아니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이죠. 그다음 리을 질량이 있다. 질량은 아까 나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203번. 그림은 진공과 양끝의 전극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나타나는 음극선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을 보게 되면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데, 이때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음극선이 지는 경로에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갔다고 나와 있는 것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먼저 기억 보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지금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질량을 가지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개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입니다. 디귿 음극선이 진행하는 곳에 방해물을 놓아두면 휘어져서 흐른다. 이거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없는 보기이죠. 또한 음극선이 진행하는 곳에 방해물을 놓아두면 첫 번째 실험과 같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휘어져서 흐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는 이상 음극선은 직진하기 때문에 방해물을 놓아두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04번. 표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결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첫 번째 실험은 장애물을 놓았더니 그림자가 생긴다. 직진에 관한 실험이죠. 두 번째, 바람개비를 놓았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이거는 질량에 관한 실험입니다. 보기, 기억. 가에서 음극선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나에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량을 가진다라는 거지, 질량이 매우 작다는 것은 이 나에서는 알 수 없게 되겠죠. 뒤에는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전기장을 통과시키는 실험을 추가하면 음극선이 어떤 전하를 띠는지 알 수 있다. 전기장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 극적으로 음극선이 휘기 때문에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극선 실험의 과정과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첫 번째, 고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흐른다. 이건 뭐 음극선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실험이고요. 다음 전기장에서 음극선 진로가 플러스 극 쪽으로 휜다. 이거는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음극선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반복했던 대로 음극선은 직진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고요. 음극선의 진로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나와 라를 통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이 부분이 나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라 부분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 전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반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가에서 라의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 전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와 방정관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가로 인해 발생시키는 것은 음극선이라는 하나의 선이죠. 그리고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직진하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특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에서 라의 결과도 모두 똑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그럼 디귿, 톰슨은 이 실험을 통해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에 음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게 되면, 동그란 구 안에, 원래 돌톤의 원자 모형의 동그란 구 안에 우리가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됐을 때 전자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박혀있다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기출유형 알파 입자 산란 실험 20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킨 실험과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쏘아주게 되면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알파 입자는 그대로 직진을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제 가끔 굉장히 소수의 확률로 이 알파 입자가 굴절되거나 아니면 큰 각도로 튀어나오거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험 결과에 나와있죠.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통과하고 그대로 직진하였지만 이제 일부의 알파 입자는 작은 각도로 휘어졌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는 90도 이상의 큰 각도로 튕겨 나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하고 직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여기서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원자의 중심에 매우 크기가 작은 입자가 있다. 이제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에 부딪혀서 90도 이상의 큰 각도로 튕겨져 나온 것을 통해 우리가 원자의 딱 중심에, 우리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크기가 작은 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입자를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3번,
원자의 크기는 매우 적다. 이 원자의 크기는 매우 적다라는 특징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는 알 수 없는 실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 원자의 중심에 있는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지금 이 얇은 금박을 통과해서 작은 각도로 휘어지거나 아니면 90도 이상의 큰 각도로 튕겨져 나온 것이 이 원자의 중심에 매우 크기가 작은 입자, 즉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고요. 다음 5번, 원자의 중심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다. 이제 이 알파 입자가 이 얇은 금박에 이제 금의 원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 원자 가운데에 또 이만한 원자 핵이 존재합니다. 그 원자 알파 입자가 이제 이 원자 핵을 정확히 이렇게 충돌하게 된 경우 큰 각도로 휘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극소수의 알파 입자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럴 때 이제 원자의 중심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이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207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에 관한 설명이다. 그림을 보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험 결과도 우리가 앞쪽 문제에서 나왔듯이 거의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원자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우리가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후에 진행된 실험입니다. 그럼 전자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는 원자핵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실험입니다. 또한 그 원자핵은 원자의 가운데에 매우 작은 크기로 존재하는데, 이 질량은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질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한 전자와 이 원자핵이 있다고 치면, 우리 가운데에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전자가 돌게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러더포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08번 문제 보겠습니다.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있고, 이 결과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한다. 이거는 맞는 보기이죠. 다음 니은, 이 실험으로 발견한 것은 중성자이다. 중성자가 아니라 원자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원자핵 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금 원자에서 원자핵이 원자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통해 이 원자핵은 원자 공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요. 그 다음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원자핵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럼 원자핵이 존재하는 이제 원자 모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를 보게 되면 양전한 부분에 전자가 콕콕 박혀 있는 톰슨의 원자 모형인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는 원자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틀린 보기이고요. 그다음 나가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입니다. 가운데에 원자핵이 조금의 부피를 차지한 채 존재하고, 그다음 전자가 그 주위를 돌게 되는 나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고요. 그다음 다는 현대 원자 모형, 즉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구름, 즉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나타낸 그런 전자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 현대의 원자 모형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의 원자핵이 조그맣게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
즉 우리가 러더포드 원자 모형, 즉 나에 해당하는 원자 모형 이후의 모든 원자 모형들은 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2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러더포드는 다음과 같은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1번 원자 내부에 플러스를 띤 원자핵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얻어낸 가장 큰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2번 원자핵은 원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3번 일부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것으로 보아 원자핵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 알파 입자 자체가 플러스 극을 띤 입자인데 이게 튕겨져 나오게 되려면 이제 근박의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만 전기적인 총력으로 인해서 튕겨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원자핵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5번 원자핵 내에 전자가 있어 일부는 튕겨나온다. 원자핵 내에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이 플러스 극을 띠기 때문에 일부는 알파 입자가 일부 튕겨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기출유형 원자의 구성요소. 이제 2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성원자 가해수 타입 중성자수와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중성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의 질량수는 2이다. 이 질량수라는 값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입니다. 가를 보게 되면 중성자수는 1개, 전자수 즉 양성자수가 1개이기 때문에 질량수는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와 나는 동위원소이다. 이 동위원소라는 것은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같지 않게 되어 결국 같은 원자 번호를 띨에도 이제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가와 나를 보게 되면 지금 가와 나는 중성자수가 같고 양성자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가와 나는 동위원소가 아니게 됩니다. 디귿 다의 양성자수는 가의 양성자수와 같다. 다의 양성자수는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고요. 그다음 가의 양성자수는 전자수가 1개이므로 양성자수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지 않게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성원자 A에서 C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까 말했듯이 중성원자이므로 우리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와 C는 전자수가 같다. B와 C는 지금 양성자수가 8개로 같기 때문에 전자수 또한 8개로 같게 되겠습니다. 니은 A는 H78로 표현한다. 우리가 어떤 원소 X를 표현해주게 되면 아래 부분에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를 표기해주게 되고요. 위에는 질량수 즉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으로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럼 니은에서 A는 A78로 표현한다. A는 지금 양성자수는 7개가 맞기 때문에 아래는 7이 맞고요. 그다음 중성자수가 8개이므로 질량수는 7 더하기 8, 즉 15이므로 윗부분이 8이 아니라 15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디귿 A와 C는 동위원소이다. 동위원소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 원자 번호가 일치하지만 질량수가 다르게 되는 원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A와 C는 양성자수가 7개와 8개로 다르고 중성자수만 같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반대가 되어 동위원소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가지 원자와 안정한 이온의 구성 입자의 수 가에서 달을 나타내는 자료의 일부이다. 그 다음 가나다는 뭐 전자,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를 의미하겠죠. 이제 이 표를 분석해 보게 되면 먼저 A가 질량수가 23인데 A 플러스로 표현됩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일단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한 개 적게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질량수가 23임을 통해 우리는 가나다 셋 중에 두 개를 더할 때 23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10과 A를 더해 23이 된다. 즉 A가 13이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가가 중성자가 되고 나가 양성자가 되고 다가 전자가 돼야 그 A23 플러스를 23의 질량수를 가진 A 플러스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아래에 적용시켜주게 되면 이런 먼저 B를 구할 수 있겠죠. C의 질량수가 지금 3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하면 3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성자수가 16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B가 16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도 16개가 돼야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은 35의 질량수를 가진 D-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양성자수가 17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전자, 이 D가 마이너스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이 양성자수보다 한 개 많은 18이 돼야 맞게 됩니다. 지금 근데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A를 13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어주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A를 11로 가정하고 풀게 되면 이 11이라는 것은 이제 11과 12를 더했을 때 23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와 다는 우리가 가가 전자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고 나와 다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중 하나가 됩니다. 전자가 지금 10개일 때 A가 플러스를 띄워주게 되려면 이제 나가 양성자수가 되어야겠죠. 다는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B와 C를 구해주게 되면 C는 32의 질량수를 갖기 때문에 32의 질량수를 갖고 그 다음 지금 중성원자이므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B는 16임을 알 수 있고
그럼 D를 보게 되면 D의 중성자 수를 구해주게 되면 먼저 D는 전자가 18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는 마이너스이므로 양성자 수는 18보다 한 개 적은 17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성자 수는 17과 중성자 수를 더하면 35가 돼야 하므로 중성자 수는 18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B는 16 그리고 C가 18임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확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와 전자 수를 서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임의의 중성원소 ASD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는 동위원소이다. 그리고 B와 C는 질량수가 같고 C와 D는 원자 번호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것은 즉 양성자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D도 양성자 수가 1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성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C를 바로 19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A와 B는 동위원소이다. 이 동위원소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게 되는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A의 양성자 수, 즉 A라는 값은 18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죠. 이 C에서 이제 질량수를 구해주게 되면 19와 21을 더하면 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18과 B를 더하면 40이 나와주게 되려면 우리가 B는 22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18 더하기 22 더하기 19를 해주게 되면 59가 나오게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2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이온 가와 원자 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A, B는 각각 전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를 보게 되면 이제 양성자 수가 8개라는 건 확정되어 있고 A와 B 둘 중에 하나가 10이란 전자와 중성자 둘 중에 하나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수가 16이므로 이 B는 절대 중성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중성자가 되고 B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수 8과 중성자 수 A를 더해주면 16이 돼야 되므로 A 값은 8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나를 보게 되면 질량수가 12이므로 B와 6을 더하면 12가 돼야 되므로 B는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이제 다는 질량수가 지금 1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C 더하기 D가 14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A는 중성자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D는 나와 다는 동위원소이다. 이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지금 가나다를 보게 되면 가만 이온이고 나와 다는 원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나와 다에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다에서 C 값은 6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D 값은 자동으로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니은을 보게 되면 나와 다는 동위원소이다. 양성자 수가 6개로 같고 중성자 수가 6개, 8개로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맞게 되겠죠. 디귿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이다. A 더하기 B는 8 더하기 6이고 그럼 C 더하기 D는 6 더하기 8이므로 둘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216번 보겠습니다. 원자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전자수, 중성자수 하나이다. 그리고 B와 C는 동위원소이다. B와 C는 지금 양성자 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A, B, C 모두 원자이므로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은 수만큼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와 C는 동위원소라 그랬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수 또한 같아져야겠죠. 근데 지금 20과 18을 보면 기역은 B와 C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역이 중성자 수고 니은이 전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수가 둘이 같아져야 되므로 B의 전자수는 17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의 질량수가 11인데 중성자수가 6개면 양성자수가 5개가 돼야 되는데 그 수가 전자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역은 중성자이다. 맞는 보기이죠. 다음 니은 A의 원자과 전자수는 3이다. A는 지금 원자 번호 5번을 띄고 있는 원자, 즉 동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C의 안정된 이온의 전자수는 B의 중성자수와 같다. 우리가 C는 전자 17개, 즉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염소에 안정된 이온의 전자수는 Cl-, 즉 18개이고 이는 B의 중성자수와 같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